이제 여론조사 예. 지금 조사는 할 수 있어도 공표는 못하게 돼 있는 기간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뭐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을 포함해서 한 조사는 네. 선거가 끝나야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메타보이스도 조사는 합니까? 예,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JTBC하고 예측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전화조사 계속 진행하고 있고 AIS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이따가 마지막에 여쭤볼 건데 JTBC와의 그 개표 방송, 그 방송 3사는 출구 조사인데 JTBC와 메타보이스는 예측 조사, 예측 조사인데 그러면 그거는 선거 당일에 합니까? 아니면 그 전날 또 전전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을 출구로 하느냐, 출구 조사로 하느냐, 전화 조사로 하느냐, 뭐 네. ARS로 하느냐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선거일 당일입니다. 그렇죠. 그 예. 사전 투표 때는 못해. 맞습니다. 예.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출구 조사를 하는 경우에 KBS, MBC, SBS는 당일에는 출구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는 또 전화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서 네.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전 투표의 몇 %? 그렇죠. 했고 몇 본투표 몇 % 했으면 예. 그걸 이제 가중치를 둬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고 JT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구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를 섞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 이제 그 기간 중에 깜깜이 기간 중에 예. 자, 언제쯤 그 유권자들은 아무개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합니까? 언제쯤? 그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크게 생각하면 한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네. 정당을 보고 투표할 그 후보를 결정을 하는 그 조기 결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네.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는 뭐 사실은 구체적으로 안 봐도 정당에서 어련히 잘 이제 검증을 해줬다. 놈이 나오더라도 저기 나는 어차피 뭐 민주당 지지할 거니까. 그렇죠. 분들. 그리고 뭐 운동화를 살 때 뭐 어떤 A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나오면 출시하면 대충 나오면 맞네라고 하면 굳이 성능 테스트 안 하고 신어보는 것처럼 브랜드로. 그런 분들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요. 많을 때는 50, 60까지도 가는데 이런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체감을 느끼는 뭐 마케팅 용어로는 충성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정당 후보를 그냥 바로 찍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물을 거의 바쁜 경우에는 인물을 많이 안 보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저기 기초의원들은 되게 당 보고 찍지요. 그렇죠. 이거 누가 누구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40%라고 했는데 최소 40, 많으면 60이고요. 한 나머지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40%는 마지막까지 인물까지 이제 다 보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정당은 내가 이 정당은 싫어하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 중에서 이거를 이제 컨시더레이션 셋, 그러니까 선택 가능 어떤 집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물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할 인물을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임박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임박 결정자, 임박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인물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결정자는 정당 정향 투표 성향자가 되고요. 임박 결정자는 아무래도 인물 본인이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다 저기 미리 이제 정당 보고 찍는 사람들 그리고 인물까지 보고 찍는 사람들이 40대 40. 그렇습니다. 20은 뭐 투표할 생각이 없고 그냥 20은 그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리 결정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석 달 전에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후보군을 1년 전에 결정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고요. 한 달 무렵에서 결정하는 분들이 한 20%, 한 일주일 상간에서 임박해서 결정하는 분들이 한 40%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론조사를 또 예측조사를 설계하시는 거예요. 메타보이스에서.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D-5 판세는 아직 요동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굳어졌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요. 격전지가 이제 TK, PK가 됐기 때문에 격전지에서는 완전히 굳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충청도 약간 뭐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충남이 특히. 그렇게 되지만 나머지 이제 결정된 데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북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남 광주라든지 뭐 제주라든지 뭐 경기, 인천 또 서울도 많이 이제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고요. 정원호 후보로. 예. 우상호 그다음에 대전 세종 뭐 이런 곳은 좀 민주당이 네. 그 우세가 아직 그 역전됐다라는 결과가 여론조사에서는 물론 이게 깜깜이 기간 전까지인데 네. 어제까지 나온 거죠. 네. 뭐 그런 것들로 보면 많이 굳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이 요동치지는 않더라도 가령 뭐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부 변동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있는 곳이 다시 한번. 대구가 제일 이제 크죠.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붙은 대구. 그리고 전북이 이제 무소속이냐? 전북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게 두 군데가 이제 가장 좀 맞붙은 것 같고요. 경북은 오중기 후보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로 아무래도 확실하게 기울어져 있는 형국이고, 맞습니다. 이제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 울산 단일화로 이제 김상욱 후보로 좀 굳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민주당에서는 합니다.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와 김정은 후보 간에 이제 단일화가 있을 때에 특히 이제 김상욱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김상욱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양자 대결에서 상당히 그 격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보수 야권에서도 단일화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요. 누구지요? 박맹우. 그래, 박맹우 전 시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그만큼 이제 가상 양자 대결에서 과거에서 조금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쫓아올 수 있는 여지는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김상욱 후보가 기존의 여론조사를 너무 이제 믿고 긴장감을 놓치면은 많이 따라붙을 수 있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지금부터의 투표 개표 결과는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지지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사전 투표 또 본투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승리에 가까워진다. 당선에 가까워진다. 이걸 좀 명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서울도 이제 정원호 후보로 좀 기울어졌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이 네 군데가 가장 지금 치열하다. 또 전북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정원호 후보가 지금 이제 우세를 굳혀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세훈의 그 추격세는 어떻게 이번에 그 순살 GTX 그리고 서소문 고가차도 참사 건으로 해서 꺾인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또 이렇다 할 상승세도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나들면서 우세했던 결과를 제가 접한 거는 없습니다. 오세훈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정원호 후보를 역전시킨 일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어젠가 발표된 문화일보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5월 26, 27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 805명을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좀 감격적일 거예요. 그렇게 큰 격차였는데 많이 쫓아왔다. 그렇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은 역전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문화일보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문항을 어떻게 문구가 됐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경력 없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기타 후보 없음, 뭐 모름 이렇게 됐는데요. 담백하게. 자, 여기에서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은 결과입니다. 그 질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누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누가 지금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투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게 가장 투개표 결과에는 좀 근접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그 말이 다 그 말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실상은 누구를 투표할 건가 이렇게 물어봐야죠. 왜 그러냐면 투표와 개표의 결과는 네. 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투표 결과는 내가 지지하고 막 사랑하고 이래서 그 후보를 찍는 게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저 후보가 저런 B 후보가 싫어서 난 A 후보에게 투표할 거야. 사실은 내가 A를 지지하지는 않아.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렇지만 B가 되는 거는 최악이니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차악 내지 차선을 선택할래. 라는 어떤 차악 차선 선택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하겠냐라고 묻는 게 가장 근접한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메타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투표하겠냐라고 묻는데 이번에 문화일보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는 것이 좋으냐, 좋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등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 문항을 가지고 투표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누가 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라고 묻는 어떤 설문 같은 경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하고 대등하거나 더 높은 결과는 지금까지 없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투표 결과로서는 오세훈 후보가 우세를 점한 적이 지금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오세훈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느냐? 저는 따라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수의 결집이 있었느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수 결집이 최대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격전지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곳은 사실은 보수가 대구는 뭐 말도 못하게 강했고요. 서울, 부산도 사실은 보수가 다 투표하면 그 성향대로 투표하면 보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결집이 다 돼버리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뭐 5.1을 넘나들면서 우세한 게 맞고요. 부산도 마찬가지로 박형준 후보가 또한 5.1을 넘나들면서 우세하다고 해야 맞는데 지금 과연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정도까지 결집이 안 돼 있다라는 건 오히려 보수에서 예전만 못하게 조금 이탈하거나 스윙해서 민주당 후보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탈했든가 어디로 딴 데로 갔든가 막 이렇게 좀 분산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지금은 맞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깜깜이 기간 직전까지죠. 그래요. 깜깜이 기간도 이제 며칠 앞두고 깜깜이 기간인데 그 사이에 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오세훈이 나온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뭐 각 후보가 얼마의 격차로 최종 득표율이 나오느냐의 그 정도 변수만 남았을 뿐이지 1위, 2위는 이미 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이제 이기는 결과는 예측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항상 제가 깜깜이 기간 전까지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지 아무래도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 또 선거일 당일 투표에 최대한 많이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세훈이 졌다면 이번에 그 큰 사고 여파였다. 이것도 우리가 분석할 때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했느냐. 뭐 저는 그 평가가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자, 서울은 그렇고,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점치고요.